측면 수비, 중앙 미드필더, 공격수, 공격형, 수비형 어떤 것을 하건 아주 최상급으로 또 잘했던 선수가 바로 대한민국 역대 최고의 멀티플레이어 고 유상철 선수입니다. 2002년 월드컵을 함께 뛰었던 안정환과 이영표는 한국 축구가 위기인 현 시점에 가장 필요한 선수로 유상철을 뽑기도 했는데요. 나는 상철형도 괜찮지. 멀티플 완전 모든 포지션이 다 가능하니까 10개가 다 가능한 선수예요. 그런 선수가 있으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그런데 유상철의 이런 말도 안 되는 다재다능함은 과연 어디서 왔을까요? 유상철의 유년 시절을 보면 그 답을 알 수 있습니다. 1971년 인천에서 태어난 유상철은 어린 시절 작고 허약한 체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구 실력은 또래를 압도했죠. 그렇게 학교 선생님에게 축구를 해보지 않겠냐는 제안을 받은 유상철과 부모님은 허약한 체질이라도 바꿔보자라는 마음에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그렇게 비교적 늦은 나이인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축구를 시작하게 된 유상철의 첫 포지션은 현재 손흥민이 뛰고 있는 레프트 윙이었죠. 중학교에 진학한 유상철은 지금의 이재성과 같은 중앙 미드필더 포지션으로 변경하며 중원의 핵심 역할을 수행했고, 고등학교에서는 현재 조규성과 같은 스트라이커로 활약하며 득점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대학 시절에는 김민재처럼 중앙 수비수로 뛰었고, 프로팀에 입단한 후에는 김진수처럼 측면 수비수로 시작해 곧이어 황인범과 같은 중앙 미드필더로 포지션을 활약했죠. 심지어 국가대표에서도 윙백, 수비형 미드필더, 공격형 미드필더로 활약하기도 했는데, 그렇게 실제로 유상철은 골키퍼 빼고 다 해본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모든 포지션에서 활약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축구를 향한 그의 투지였습니다. 특히 유상철은 대한민국 역대 가장 투지 넘치는 선수로 유명했는데요. 그의 엄청난 투지는 히딩크 감독을 감동시키기까지 했죠. 2001년 프랑스에게 5대0으로 참패를 당한 대한민국은 멕시코와 경기를 하게 되는데, 전반전 헤딩 경합에서 유상철은 코뼈가 골절되는 심각한 부상을 당하는데요. 뼈 조각이 내 속으로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뛰지 말아라 그런 거예요. Hey, my friend, I have to replace you. You have to come out. And said, no, please, mister, please, don't do that. Don't replace me. Even with it painful and very dangerous bone broken. 이런 큰 부상에도 그는 경기 종료 3분 전에 헤딩 슛을 성공시키며 우리나라의 극적인 역전승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때 히딩크 감독은 한국이 프랑스에 5대0으로 지는 것을 보고 감독 사임을 고려해야 하나 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다음 경기 유상철의 투지를 보고 이 팀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팀이구나 하는 일종의 자신감을 얻어 사임을 하지 않았다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투지 넘치는 축구선수 유상철에게는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적을 할 때마다 진행되는 메디컬 체크에서 매우 간단한 검사인 시력 검사만은 절대로 받지 않았던 것이죠. 그때는 시력 검사를 했어요. 그때는 3주는 절대 안 왔어. 거부했어요. 그 이유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정말 충격적인 비밀이 하나 있었기 때문인데요. 바로 그의 왼쪽 눈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죠. 안 보이는데. 시력이 보이지 않기 시작한 것은 충격적이게도 축구를 시작한 초등학교부터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아마 그 시력이 나빠진 것 같아요. 그 정도가 너무 심해 왼쪽 눈으로는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수준이었고, 수술도 불가능했죠. 치료를 할 수가 없는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으세요. 이런 절망적인 상황임에도 유상철은 은퇴할 때까지 그 누구에게도 이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자신에게 돌아올 불이익을 막기 위해서였죠. 만약 그 얘기를 하게 되면 제가 혹시 저것 때문에 못하고 있나라는 어떤 마이너스 부분이 생길까봐. 시간이 지나 유상철의 어머니가 그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그 이야기를 들은 어머니는 저한테 이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어머님이 눈을 주시겠다고.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굉장히 많이 화를 낸 적이 있었어요. 무슨 소리를 하냐고, 왜 그러냐고, 절대 다시는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렇게 그는 진짜 한쪽 눈만으로 대한민국 최고의 올라운더 선수가 되었던 것이죠. 한쪽 눈이 보이지 않았지만 경기장에서만큼 유상철은 그 누구보다 넓은 시야를 가지고 경기를 뛰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2002년 대한민국 4강 신화를 이루는 데 엄청난 공헌을 했죠. There are players who can play on the left side and the right side, so he can play in central defense, and he did before as well. 최전방 공격수 유상철을 중앙 수비수로 변신시켜 강력한 수비 라인을 구축한다.
있습니다. 16강 해법을 찾기 위해 합숙훈련에 뛰어든 히딩크 감독의 첫 전술 카드입니다. 그렇게 폴란드전 그의 중거리 슛은 대한민국 승리 흐름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 뿐 아니라 이탈리아전에서는 처음에는 중앙 미드필더로 뛰다가 나중에는 3백의 좌측 수비수, 마지막에는 4백의 센터백으로 뛰면서 총 3가지의 포지션을 소화하며 대한민국 승리에 엄청난 역할을 했죠. 이런 활약으로 유상철은 홍명보와 함께 월드컵 베스트 11에 선정되기까지 합니다. 홍명보 선수와 유상철 선수가 월드컵 올스타로 선발됐습니다. 와, 근데 호나우두 발락 호나우딩요 그 사이 유상철? 여기서 잠깐, 이천수 박지성보다 훨씬 일찍 라리가 1호와 EPL 1호가 될 뻔한 선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 주인공은 바로 유상철입니다. 그의 뛰어난 실력을 가장 먼저 알아본 스페인 구단은 무려 FC 바르셀로나입니다. 당시 루이 바날 감독은 1998년 유상철에게 입단 테스트를 제안했지만 유상철은 즉시 영입이 아니라 입단 테스트라는 사실과 에이전트와의 의사소통 문제로 결국 바르셀로나의 테스트를 거절했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 2002년 월드컵이 끝난 후 유상철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의 토트넘으로부터 큰 관심을 받았고 거의 계약 직전까지 갔는데요. 하지만 에이전트가 연봉을 너무 높게 부르는 바람에 이 또한 무산되었다고 유상철은 말했죠. 와, 근데 이거 에이전트만 똑바로 했어도 1998년 바르셀로나, 2002년 토트넘 유상철을 볼 수 있었던 거 아니야? 대한민국 역대 최고의 멀티플레이어답게 유상철은 K리그에서 수비수, 미드필더, 공격수로서 각각 베스트 11에 선정되는 믿기 힘든 기록을 세우고 2006년 은퇴를 하게 되는데요. 사실 그는 은퇴 이후 축구계를 완전히 떠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경험을 했던 것들을 지금 축구하는 후배들한테 안 가르쳐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기적이고 죄다. 와, 근데 그 얘기가 머릿속에서 빠지질 않네. 결국 축구로부터 받은 사랑을 보답하기 위해 유상철은 자신의 경험을 나누기로 결심합니다. 이후 그는 2007년 슛돌이 3기의 감독으로 부임하게 되었고, 그렇게 유상철이 지도자의 꿈을 꾸기 시작한 순간 축구 선수의 꿈을 꾸기 시작한 한 아이를 만나게 됩니다. 전 이강인이에요. 잘하는 거 특기가 축구밖에 없어요. 그 둘은 서로에게 꿈이 시작된 순간을 선물한 첫 스승과 첫 제자가 되었죠. 저한테는 첫 스승님이었잖아요. 첫 감독님이셨어요. 그렇게 유상철은 슛돌이 고등학교 축구부 감독을 거쳐 2011년에는 프로축구 감독으로 데뷔하게 됩니다. 그의 감독 스타일은 바로 존중과 신뢰였습니다. 감독 시절 항상 가지고 있었던 메모에서도 그의 확고한 철학을 알 수 있었죠. 감독님은 항상 안 되고 있어도 계속 믿어주시고, 믿어주고 신뢰하고. 믿음이라는 걸 되게 많이 심어주셨어요. 자기는 절대 걱정 안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 서로 믿으면서 가면 무조건 잘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렇게 2019년 당시 1승 3무 7패를 기록하던 최하위 팀 인천 유나이티드의 감독으로 임명된 유상철 감독은 팀의 잔류를 목표로 전진하였습니다. 비가 정말 많이 오는데도 끝까지 밖에 나와 계시더라고요. 선수들도 또 비 맞아가면서 열심히 하는데 뭐 같이 하고 싶다는 어떤 그런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자신의 생일 하루 전 믿기지 않는 일을 겪게 되는데, 내가 잊어먹질 않는 게 그게 내 생일이었어. 10월 18일. 그때는 이제 솔직히 안 믿었어. 최장암 4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 전날 상철 형의 생일이었어요. 그 시합하기 전날. 그래서 이 케이크를 이제 선수단하고 하는데 진짜 못 있겠더라고요. 진짜 너무 마음이 아파갖고. 암 중에서도 최악의 암이라고 불리는 췌장암에 걸린 유상철. 그럼에도 그는 인천을 꼭 잔류시키겠다며 축구인으로서 쓰러지더라도 운동장에서 쓰러지겠다는 마음을 먹고 마지막까지 팀을 지도했습니다. 그렇게 유상철은 마지막 경기를 하게 되고 결국 인천을 잔류시켰죠. 그렇게 인천의 잔류가 확정된 순간 모두가 이별의 순간을 직감하였죠. 지금 김진애 선수는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요. 오늘 11월 30 잔류 확정에 1년 마무리 깔끔하게. 어찌 됐건 간에 팬들하고 또 약속 지켰고 우리 또 잔류했어. 일단 너무 고마워. 다들 열심히 해주고. 자, 우리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본인들한테 박수 치면서 끝내. 이후 유상철 감독은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와 강한 멘탈을 유지하며 암투병 중에도 자신의 역할을 다했습니다. 좀 약한 모습을 좀 보이기 싫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저 또한 저로 인해서 또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꼭 이겨내서 운동장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끔
치료 잘하고 이겨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회복을 진심으로 응원했죠. 같이 늙어가는 남자로서 함께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형님하고 다시 한번 파스타 먹으러 갔으면 좋겠어요. 형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유상철은 마지막 꿈을 꾸기 시작하는데 뭐 목표로 삼는다면 대표팀 감독을 해보는 거? 내가 너무 늦지 않아야 되겠지. 그렇게 돼서 강인이가 이제 대표팀에 들어올 수 있는 거고 만취돼서 빨리 지금 현장으로 돌아가야 되겠지. 선생님이 또 대표팀 감독할 수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만날 수도 있지. 진짜 좋을 것 같은데. 다시 제 감독님 해주셔야죠. Very nice, this. You look into the world, my friend, as you did before. You're really brave man. Thank you. 한번 해보는 거야. 하지 않고 불평불만한다는 건 나는 솔직히 얘기해서 너무 이기적인 것 같아. 내가 노력이라는 걸 진짜 죽도록 한번 해보는 거야. 내가 후회 없을 때까지. 축구 선수로서, 지도자로서, 그리고 인간으로서 그가 보여준 열정과 헌신, 그리고 불굴의 의지는 앞으로도 한국 축구 역사에 길이 남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의 영원한 히어로 고 유상철 감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운동장에 아무도 없어도 이렇게 나와 있으면 참 왜 편하지 이렇게? 마지막으로 셀카를 하나 찍어보자. 운동장을 뒤로 해서 셀카.